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할 수업은요. 바로 확률과 경우의 수의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률과 경우의 수는 조금 독특한 단원인데 이 독특함이 어디서 오냐면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다는 데서 옵니다. 사실 확률 경우의 수의 아주 어려운 중등의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랑 거의 매칭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참에 고등 과정까지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말 특강으로 수업하는 거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내용부터 해서 차분히 여러분들한테 이론 수업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 첫 시작으로요. 하나로 본다는 개념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로 본다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 우리 확률과 경우의 수를 다루다 보면 하나로 본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사용되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마치 이거를 또 아주 그 확률 경우에서 빼고 질문하면 잘들 대답하는데 확률 경우의 수만 갖다 놓으면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몇 개의 점이 있냐면 12개의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12개의 점에서 3개를 하나로 볼게요. 그럼 몇 개 될까? 대답한 친구 있네요. 자, 4개가 답입니다. 어떻게 4개가 답이 되느냐? 선생님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4개를, 3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더니 4덩어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4개다라는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한다. 자, 4개를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4개로 묶을 거야. 그래서 3개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굉장히 빠르게 대답한 친구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봤어? 그렇지. 나눴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계속 나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로 본다는 행위는 뭐 할 거냐면 나눈다라는 행위예요. 자, 이게 확률 경우의 수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고등학교에 대한 기호 중에 하나로서 팩토리얼이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이 느낌표를. 그래서 우리가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팩토가 뭐냐면 바로 인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은 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IAL이 순차적으로 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3부터 숫자를 거꾸로 역으로 자연수 1까지 헤아리는데 이게 어떻게 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3팩토리얼로 약속하기로 해요 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4팩토리얼 구해볼 수 있겠지? 4팩토리얼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4부터 거꾸로 1까지 연속해서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은 좀 기억할 때 뭐가 좋냐면 한국식 이름이 조금 더 좋아. 한국식 이름으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 계승이라고 해요. 계승은 뭐냐면 한자로 보면 계단계의 곱할승자야. 다시 말해서 계단 모양으로 곱하세요라는 뜻이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3팩토리얼을 계단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3칸의 계단을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첫 번째 2층, 3층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뭐 하는 거야? 승자가 곱할 승자거든. 그러니까 곱하는 형태를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팩토리얼은 3계승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고등학교 기호가 2개 더 있어. 어렵지 않으니까 쭉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순열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순열을 한자로 보면 뭐냐면 차례 순자에 줄 세우다 열자예요. 차례로 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로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차례로 줄 세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순열에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이런 문제 A, B, C, D 중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를 풀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A, B, C, D 4명 중에 아무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에서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게 되면 두 번째 자리에 B나 C나 D에 3명의 친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서 첫 번째 자리에 B가 오면 두 번째 자리에는 A, C, D, 첫 번째 자리에 C가 오면 두 번째 자리엔 A, B, D, 첫 번째 자리에 D가 오면 두 번째 자리에 A, B, C가 온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우리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거는 자리를 상정하고 첫 번째 자리에 몇 명이 올 수 있는지를 먼저 뽑고 그리고 첫 번째에 들어오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를 두 번째 자리에 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리까지 뽑으면 어떨까요? 앞에 2명을 제외한 어떻게? 두 번째 숫자까지를 곱하게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요, 우리 일반화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처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되냐면 당연히 R개가 되어야겠죠. 그럼 얘가 마치 우리가 n-r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R이 될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오는 요 숫자까지의 합이 R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속하는 숫자를 볼 때 1, 2부터 여기까지 R-1개가 있고 그리고 앞에 하나를 추가해서 N개가 된다는 거를 앞에 하나를 추가해서 R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는 N-R이 아니라 N에서 어떻게 한 것? R-를 뺀 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하나 빼놓잖아, 이미.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칸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N-R-1이에요.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순열 N개 중에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거는 확률 경우의 수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기호로 약속할 건데 그 기호로 약속하는 거를 NPR이라고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요 P를 읽을 때는 permutation 이렇게 읽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NPR 이렇게 많이 읽어요. 아, permutation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위에서 얘기한 N부터 N-R-1까지의 연속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식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조금 미관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막 많이 곱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앞에서 배웠던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보기로 합니다라는 거야. 근데 팩토리얼의 특징은 시작, 예를 들어 3팩토리얼이면 3부터 시작, 5팩토리얼은 5부터 시작, 7팩토리얼이면 7부터 시작 해서 어디까지 가요? 숫자 1까지 가죠. 근데 얘는 중간에 끊겼잖아. 그러니까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뒤쪽에 연속해서 더 곱해줘서 1까지 곱해주고 그렇게 하면 식이 변하니까 분모해서 그 값을 나눠서 값을 맞춰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아주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 n부터 순차적으로 1까지 곱한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n-r부터 순차적으로 1까지 연속 곱이니까 n-r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사용된다기보단 고등학교에서 수식 처리로서 질문 나오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요쪽 왼쪽에 n을 팩토리얼 붙여서 분자에 그 다음에 두 수의 차를 어떻게 팩토리얼 붙여서 분모에다 써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조합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 거예요. 그럼 조합은 뭐냐? 우리 앞에서 팩토리얼, 순열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조합은 뭐냐면 줄은 이제 안 세울 거예요. 그럼 뭔데? 뽑기만 할 거야. 이게 바로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n명 중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앞에서 얘기했어. NPR이라는 거는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R명을. 그럼 R명을 줄 세우는 거는 어떻게 되니? R 팩토리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뽑는 거는 어떻게 돼?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기호를 정하는데 N명 중 R명을 뽑는 경우를 수학에서는 NCR이라고 쓸 거고요. 요 C는 컨비네이션 이렇게 읽는다라는 겁니다. 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컨비네이션? 콤비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NPR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입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NCR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NCR은요. 여기는 R 팩토리얼만 없애면 되니까 뭐 하시면 돼요? 나누면 되죠. 우리는 이미 NPR의 정체는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게 바로 컨비네이션 NCR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PR은 N명 중 R명을 뽑아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면 없대, 없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로 봐야겠네. 배열이 없어. 그 배열 없이 하나야 그냥. 하나로 본다는 건 나눈다. 그럼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게 바로 NCR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NPR이 아까 N 팩토리얼의 두 수의 차의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R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분모에 가서 R 팩토리얼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NCR이에요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는 요 오른쪽에 두 개의 식들 있지, 요거를 이제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저 자체를 식계산으로도 문제를 내는데 중학교에는 안 나오니까 방향성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방향성이 뭐다? 뽑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조합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회장, 부회장과 대표 뽑는 거야. 그럼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게 뭐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게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순열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를 뽑는 걸 조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 둘을 뽑는 걸 조합으로 하는데 일단 순열을 한번 먼저 처리해보면 쉽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리를 두 개 만들 건데 요 앞에 자리를 회장 자리, 뒤에 자리를 부회장 자리로 자리를 일단 마련해 놓고 우리 여기 있는 ABCD를 여기 앉힌다고 해보자. 그러면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죠.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회장을 제외한 3개니까 12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수영도 나뭇가지 그림으로 그리면 회장 밑에 A, B, C, D가 쭉 있고 부회장 자리에 B, C,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표의 경우는 왜 조합인가? 자, 순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 순자예요. 순이 뭐냐면 차례야. 차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A, B랑 B, A는 달라요라는 거지. 왜? A, B, B, A를 보면 A가 회장이에요. B가 부회장이야. 회장의 권한과 부회장의 권한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일 때 A와 B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죠. 똑같이 B, A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 자, A가 대표로 먼저 뽑히고요. B가 대표로 뽑혔어요. 그 다음에 B가 대표로 먼저 뽑히고 A가 대표로 뽑혔어요. 하지만 대표의 권한상 둘이 하는 일이 같으면 얘는 누가 먼저 뽑히고 나중에 뽑히고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때? 차례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차례가 중요한 의미면 순열이고 차례가 의미가 없으면 뭐다? 대표다라는 거야. 조합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순열을 통해서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이 경우의 수가 뭐다? 배열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합이잖아. 그 조합은 뭐야? 두 명의 배열이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나누는 거를 같은 이유로서 이렇게 봐도 돼. 우리 봤더니 A, B가 되든 B가 A가 되든 이게 같은 경우니까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건 뭐라고? 나눈다. 그래서 2로 나눈 요 값이 6개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배웠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 이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가볼 거예요.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잘 봐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AAA, 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여기 있는 세 개의 I는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뭘 기준으로 구별이 되냐면 색깔을 기준으로 구별이 되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그게 뭐냐면 B와 C가 양 끝에 있는 경우를 한번 나열하게 보게 되면 다음처럼 6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내부의 A들 싹 다 구별이 되죠? 다 다른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 색을 빼서 다 하얀색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색의 구별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아까 있었던 노랑 A, 파랑 A, 빨간 A의 나열. 이 나열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21에서 3팩토리얼이 되는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로 본다면 뭐라고?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는 어떤 거냐면 전체를 일단 나열하세요. 전체가 n명이면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같은 문자를 어떻게 배열해서 이 배열할 때는 각각 다 달랐는데 이게 하나로 잡히니까 그걸로 나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차례가 정해진 순열입니다. 요거 연습 문제 한번 가볍게 만들어 놓고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B, B, C, C, C를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체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6명을 줄 세워볼게요. 이게 6팩토리얼이야. 그죠? 근데 같은 게 뭐예요? BB 2개 있죠? 그럼 요 2개의 배열인 2팩토리얼. CCC 3개 있죠? 요 3개의 배열인 3팩토리얼이 어떻게? 하나로 봐줘야 되니까 요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뭐가 좋냐면 얘는 6팩토리얼이라는 거는 6, 5, 4에다가 여기 3, 2, 1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3팩토리얼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 3팩토리얼, 여기 2팩토리얼이 있으면 뒷부분은 이렇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2팩토리얼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60까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어서 차례가 정해진 순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례가 정해진 순열 이런 거야. 문제로 보면 A, B, C, D를 나열하는데 A가 B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류의 문제예요.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와요. 그러면 얘를 나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네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일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합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을 거야. 요 두 자리, 내가 뽑은 자리에는 A, B를 앉힐 건데 A가 B보다 항상 앞에 앉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리를 뽑고 나면 앞에는 A, 뒷자리는 B를 앉힐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요 앞에 A, 여기 B 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뽑을 수 있겠죠? 그럼 앞에 A, B 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뽑을 수 있어요. 앞에 A, B 앉는다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뽑아도 요렇게 뽑아도 요렇게 뽑아도 항상 앉는 자리는 A가 B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리만 내가 뽑으면 A, B는 순차적으로 거기 가서 앉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개 중에서 R개의 자리를 뽑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A, B를 순차적으로 앉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열해야겠죠? 왜요? 여기는 A, B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기에 C, D가 앉는 경우와 D, C가 앉는 경우는 다르잖아. 생각해봐. A가 오른손을 뽑아서 B와 손을 잡고 있는 것과 A가 오른손을 뽑아서 C와 손을 잡고 있는 건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배열해야겠죠? 그러니까 뽑는 거는 아까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NCR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을 배열해야겠죠? 그리고 n-r 팩토리얼을 배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한번 곱해볼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 약분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종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공식으로 외울 때 뭐랑 완벽하게 같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차례가 정해진 순열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배열하고요. 차례가 정해지는 애들은 경우의 수로는 무조건 하나로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 했냐면 A, B가 아니라 이게 AA 되면 AA, CD인데 4명 배열할 때 두 개가 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두 개를 줄 세우는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했던 거잖아. 똑같이 어떻게 돼? A가 B보다 앞에 오게 되면 어떻다고요? 얘 차례는 정해져서 배열이 한 가지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묶어두세요. 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차례가 정해진 순열은 어떻다? 배열하는 방법이 같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길찾기의 기본형이에요. 길찾기 기본형이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면서 A에서 B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데 이 이동의 길찾기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A에서 B로 갈 때 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에서 B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그 다음에 위쪽으로 3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우리가 이 경우를 각각 써가면서 구할 수 있지만 칸이 많으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다음처럼 우리가 뭐 한다?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그냥 내가 요것들 한번 배열해 볼게. 배열해 볼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애들을 명령한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에서 봤더니 오른쪽으로 2칸 가래. 오른쪽으로 2칸 가. 요렇게 한 칸 갔고 요렇게 한 칸 갔어. 그랬더니 위로 그 다음 지령이 2칸 가래요. 그럼 2칸 갔어. 그리고 봤더니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래? 이제 또 2칸 가래. 그래 오른쪽으로 2칸 갈게. 그래 놓고 봤더니 위로 1칸 가래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1칸 가서 B로 가세요. 요 길 찾기의 어떤 그 뭐랄까 가이드를 이 아래쪽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우리들 친구 생각하는 걸로는 조이스틱으로 내가 오른쪽 딱딱 위로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피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이 화살표들을 나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5개, 그죠? 위쪽으로 몇 개? 3개 가는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 8개를 배열할 거예요. 8팩토리얼. 오른쪽으로 가는 5개의 화살표가 같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5팩토리얼.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3개의 화살표가 같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3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8, 7, 6까지 있고요. 5팩토리얼은 분모와 함께 약분되죠. 3팩토리얼은 3이 6이니까 지워지면 이 문제에서의 답은 56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친구는 뭐 괜찮아. 근데 선생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친구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생각해봐. 얘는요,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간격과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얘 봐봐. 요 방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오른쪽으로 2번 가래. 위로 2번 가래. 오른쪽으로 2번 가래.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 한번 가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B까지 도착하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어때요? 이 길의 간격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의 위치를 띠면서 가는 횟수가 정해진, 즉 오른쪽으로 5칸, 위쪽으로 3칸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정해진 모든 길찾기는 길의 벌어짐과 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우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조합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연속 조합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나누기예요. 조나누기. 그래서 우리가 조원의 수가 모두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를 구별해서 조를 나눠볼 건데 조나누기라는 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보면 6명을 3명, 2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A조, B조, C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6명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얘에 대해서 뭐 순서를 매기지 않고 그냥 요렇게 편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야, 니네들 이름 지어! 그러면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순열이 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 갈라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처럼 구하게 된다. 선생님 지금 사실은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일단 6명을 3명, 2명, 1명이니까 어떻게? 6명 중에 3명을 먼저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몇 명 남냐면 3명 남죠? 이 3명을 2명, 1명으로 갈라놓을 거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명 남았으니까 1명 중에 1명을 뽑아도 되고 요거는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조합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요? 연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 요 문제의 이름이
연속 조합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속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조원의 수가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BCD를 우리가 요거 지금 두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두 명으로 할게요. 두 명으로 구별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 할 거냐면 이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볼게. 아예.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4명 중에 2명을 먼저 뽑아갖고 조를 한번 쭉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거 만드는 거 알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 거. A, B, A, C, A, D. A 다 했네? 그럼 다음 칸 넘어가. 이렇게 선 거. B, C, B, D.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 거. C, D. 다 뽑아놨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6개 같아.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A, B, C, D 4명을 2명으로 나눴더니 6개예요. 그럴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봐봐. 내가 A, B, C, D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결정되겠죠? 그 결정되는 2명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6개인 줄 알았더니 A, B와 C, D 이렇게 조를 나눠놓은 친구랑 C, D, A, B 이렇게 나눠놓은 친구가 같더라는 거예요. 설마 A, C, B, D? B, D, A, C도 같네. A, D, B, C, B, C, A, D도 같더라. 그러니까 뭐다 얘는? 중복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중복이 발생해? 바로 여기 들어오는 명수가 같기 때문이죠. 명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도 구별이 되지만 인원수로도 구별이 돼요. 야, 우리 3명 들어와 있네? 쟤는 2명 들어와 있네? 1명 들어와 있네. 근데 명수가 같으면 내가 구별하는 거는 뭘 갖고 오직 구별한다. 나랑 같은 팀원으로서만 구별되잖아. 그지? 그래서 A, B를 먼저 뽑고 CD를 뽑는 거나 CD를 뽑고 A, B를 뽑는 경우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로 2개를 봐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나눠주셔야 되는데 연속 조합 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나눠야 된다. 그럼 나눠준다는 건 뭐야? 바로 공통하는 숫자. 지금 이 2개 있어. 이 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의 개수의 배열로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이렇게 내보도록 할게요. 예제 이렇게 냈어. 봐봐. 서로 다른 6권의 책을 2권으로 갈랐어. 그러면 일단 봐봐. 일단 연속 조합합니다. 6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을게요. 그럼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지? 그럼 4개 중에 또 2개를 뽑을게요.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중복이 발생한 거야. 어떻게? 자, 서로 다른 6권의 책을 보면 우리가 A, B, C, D, E, F라고 할 건데 여기 있는 요 세 덩어리를 쭉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C, D, A, B, E, F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경우라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같은 숫자의 개수, 지금 2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 같은 숫자의 개수를 배열하는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얘가 2가 돼 있으면 이걸 3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만들어진다? 같은 조의 배열의 경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C, D, A, B, E, F 뭐 이런 식의 배열들이 쭉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6가지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나눠야 된다. 그래서 같은 숫자의 개수의 팩토리얼을 잡는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실 걸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뭐 해보려고 하냐면 중복순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복순열이라는 건 이런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요. 그걸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n의 r승인데 지수가 붙는다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 근데 문제를 내면 이게 간혹 헷갈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다른 3권의 책을 2개의 서랍에 넣는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헷갈림이 있냐면 3의 2승인지 2의 3승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런 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수형도 하나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 서로 다른 3권을 우리가 A, B, C라고 하고요. 오케이? 서랍을 1, 2번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A를 서랍에 넣는 경우는 2가지죠. 1, 2.
B와 C를 넣는 경우도 각각 두 가지죠. 그럼 1, 2, 1, 2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수용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하나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걸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A를 1번 서랍에 넣었어요. B를 1번 서랍에 넣었어요. C를 1번 서랍에 넣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얘는 결국에 뭔 거야? 2의 3승.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2, 여기 2, 여기 2 있으니까 8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잘 봐봐. 서랍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1에 A, B, C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때 2에도 A, B, C를 넣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AA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A라는 책을 1번 서랍과 2번 서랍에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의 제곱에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 학생과 학원 문제 뭐 이런 걸로 나올 때 혹시나도 헷갈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수용도를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문제를 한번 보여줄 건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자,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A, B, C, D가 있을 때 A가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고 B가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겠죠? C도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것들을 보는데 가능한가? A가 가위 내고 B가 가위 내고 C가 가위 내는 건 전혀 상관없잖아. 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바로 3의 4승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A가 가위바위보의 3가지, B도 가위바위보의 3가지, C도 가위바위보 3가지, D도 가위바위보의 3가지니까 4의 3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4명이 3개 학원을 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보면 A, B, C, D라고 이렇게 놓고 학원을 1, 2, 3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A가 1번 학원, 2번 학원, 3번 학원, B가 1번 학원, 2번 학원, 3번 학원, C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생각해 보는 거죠. A가 1번 학원, B가 1번 학원, C가 1번 학원에 갈 수 있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3의 4승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봐봐. 학원 1, 2, 3에 A, B, C, D를 한번 놔보자. A, B, C, D. 그럼 여기에 이제 A, B, C, D가 이제 쭉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1번 학원, 2번 학원, 3번 학원에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같은 곳에 어떻게 동시에 있어? 동시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중복 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중복 순열과 다르게 중복 조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별도의 우리 내용으로 분리해서 볼 거니까 그 부분에 수업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